네,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제가 내일 이제 호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너무 좋으면 눌러 앉으려고요.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네.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데요. 지난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세 명의 말이 되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달라지기가 좀 어려웠어, 사실은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좀 각자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또렷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빨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빨리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하게 뭐 시간이 엄청 걸리는 뭔가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그 고요한 학교에서 하루를 좀 시작하는 게 나만의 편안함을 찾는 루틴일까 이런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점차 학교가 시끌벅적해지는 걸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면서 오면은 하루를 나름대로 신나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학교에 도착해도 주차장에서 안 내리고 노래를 끝까지 다 듣고 천천히 그리고 더 듣고 나서 천천히 내리기도 해요. 그게 저만의 루틴입니다. 제 맘에 들 때 내립니다. 그럼 그 마음에 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힘든 날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갈 곳이라는 곳이 가면 아이들이 있고 하루가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직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과 꼭 주차는 좋은 곳에 해야 한다는 약간 나쁜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교회 도착하면 창문 열고 음악 틀고 커피 내려서 한 5분의 여유를 즐기려고 하다가 사실은 한 10분 만에 깨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차에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와서 고민하자. 저는 학교를 갈 때 일을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좀 하루를 살러 간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을 때도 있고 원래 또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두 가지가 늘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좀 잘 보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좀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출근할 때 오늘 마주할 상황들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업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교실 장면에서 애들이 가졌던 그 감정의 끝부분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좀 지난 수업에 좀 힘들어 했었다. 혹은 어떤 학생이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들떠 있었다. 좀 평소와 다르게 슬퍼했다 하면은 그 끝부분을 좀 기억해 놓고 있다가 요런 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전원 버튼 일단 눌러놓고 커피를 한 잔 내려요. 제가 사실은 아침잠이 진짜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해서 좀 정신을 깨워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요. 또 심호흡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의 감정을 학교가 끝나고 나서까지 가져가지는 말자고 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좋았던 감정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산다는 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프거나 화나는 일도 있는데 사실 아직은 후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 감정을 집에서까지 제가 계속 끌고 가면은 결국엔 또 내가 그 감정을 곱씹느라 지치고 그 감정이 또 내일의 학교에 영향을 주고 좀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셔터 내리면 끝이다. 좀 요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되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하루의 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을 매번 해야 되니 수업 내용 관련돼서 조금 이제 하루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시도 안 해봤던 뭔가 재미있는 그런 거, 되게 재미있는 활동 이런 거를 계획해둔 날, 오늘 이거 가서 해야지?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하는 날은 유독 기분이 좋고 가벼워요. 아이들이 좀 신나하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어요 라고 할 반응을 생각해서 그럴까? 근데 그런 날이 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매번 준비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대부분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출근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실이나 뭐 수업 그날의 분위기에 영향을 좀 주는 편인가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평온해야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도 조금 더 허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다고 아이들한테 그걸 다 티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여기 안에 쌓이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재밌으라고 손가락 뽑기 한번 해봤는데, 첫째, 와, 오늘 아침 금요일이다. 그렇죠. 둘째, 오늘 전담 시간이 너무 많다. 즉 하루가 좀 여유롭다. 셋째, 퇴근 후에 정말 즐거운 약속이 있다. 그리고 뭐 교사로서도 한마디 해야겠죠. 넷째, 그날 하루 수업이 아이들과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수업이 있다. 그날은 굉장히 아침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영향을 주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요. 제가 하루를 굉장히 즐겁게 시작하잖아요. 웃으면서 아이들을 반겨주게 되고, 저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도 아, 오늘 선생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하고 좀 더 아이들도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하루의 기분을 아이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모든 저의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사실 즐거울 때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업이 좀 없는 날, 좀 학교 행사 있는 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수업 진짜 많이 하잖아요. 수업하는 건 거의 뭐 자다가 깨워서 시켜도 할 것 같아요. 자다 깨워서 너 학년 몇 학년, 뭐 과목 뭐, 차시 뭐, 주제 뭐 들어가 해도 바로바로 좀 파악해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부담은 좀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수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좀 어쨌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학기 중에는 늘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내 몸은 조금 더 고될 수가 있는데 심적으로는 그 수업 부담이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있는 그런 날들은 정말 기분 좋고 일어날 때부터 좀 맘 편하게 좀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냥 좀 하루가 있는 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나는 일이니까. 그런 날이 좀 많아요. 전날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책상에 이거 내일 와서 해야지 하고 놓고 가고, 정말 많은 날은 내일 이 흐름을 까먹을까봐 컴퓨터를 켜놓고 가요. 그럼 딱 절전 모드 됐다가 딱 흔들면 어저께 딱 뜨게. 그런 날 아침에 출근길이 사실 무섭죠. 제가 사실 할 일을 잘 기억을 못하고 까먹는 편이라서 캘린더 앱에다가 하나씩을 다 써놓거든요, 할 일들을. 근데 그게 다음 날로 이렇게 미루고 하면 자동으로 아침 8시에 알림이 오는데 아침에 어느 날은 출근하면서 주르륵 할 게 주르륵 뜨는 거예요. 그런 날 알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무거워져요. 그 빠듯한 출근길임에도 어딘가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에도 맛있는 커피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내 돈 주고 사 먹는 그냥 사제 커피 느낌? 그런 커피 맛으로 좀 치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퇴근을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 됐고 저녁을 좀 쉬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좀 늦은 시간이다 싶은 시간대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나 문자가 오죠. 선생님, 오늘 저희 아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당연히 제가 그 상황을 알았으면 전에 제가 이제 퇴근 전에 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인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어디선가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저는 이제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부모님이 이제 연락해 왔을 때 그걸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이제 제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출근길 발걸음이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뭐 체력적인 힘듦 이런 것보다도 아예 틈이 안 날 정도로 바쁠 예정인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엔 출근길이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심적으로 좀 많이 무거운 게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일이 많은 거는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사이에 공백 시간이 없으면 전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좀 숨을 돌려야 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좀 진짜 화장실 갈 때랑 밥 먹을 때 말고는 틈이 진짜 한 개도 안 나는 날이 있어요. 그냥 출근해서 그냥 가방 벗자마자 그냥 진짜 뭐 카톡 확인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서 와다다다 보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거나 퇴근 시간이 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내가 모를 때 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럴 걸 이미 알고 출근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힘들 거니까 좀 감정을 차라리 빼고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일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1번 클리어, 2번 클리어, 3번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너무 좀 비인간적인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싫다는 감정을 가지고 하면 계속 고통스러울 거고, 또 막상 부딪혀보면 또 더디게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빨리 해결되는 일도 있어서 좀 보통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제 다 와갑니다. 이 말이고요. 진짜 추운 3월에 막 눈 내릴 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그 학기도 벌써 무더워져가지고 여름에 한창에 들어서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뭐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 학기 동안 정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누구보다 알차게 보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모든 선생님 그리고 또 모든 학생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재충전과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보내고 2학기에 새로운 에너지 가지고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 1년마다 삶이 사실은 리셋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과 수십 년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1년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또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서 새롭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었던 거는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힘들었던 사람들과도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리 교사라는 직장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곧 방학이죠? 얘들아, 방학이다. 그동안 힘들었지? 방학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대신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자 라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마 2월 중순쯤부터 이제 긴장의 끈을 계속 부여잡고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치실 거고, 심적으로도 좀 피곤한 상황들이 학기 초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3월에 그 파이팅이 사실 지금 많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한 학기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른들의 시선으로 늘 봐서 그래요. 어른들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야근도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안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한테 9시까지 와서 초등만 그렇지 한 3시까지 너네 앉아만 있어봐 라고 하면은 진짜 앓는 소리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기 앉아있는 애들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학교로 요즘 안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 학원도 가고 뭐 좀 도는 곳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좀 어른 못지않게 학생들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잘 참고 방학까지 잘 보내서 좀 이번 학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부럽다. 쟤는 저 상상을 현실로 할 수 있구나. 나는 상상으로만 그치는데 쟤는 정말 안 가겠다고 떼도 쓰고 울기도 하고 진짜 안 들어오고 있을 수 있구나.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주는 두려움을 좀 없애주면 좋지 않을까. 뭐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 뭐 친구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큰 3가지 두려움일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3초 호흡법을 시작합니다. 3초 호흡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일단 아이들이 앞에 있죠. 그럼 일단은 아이들 보면 안 돼요. 일단 뒤로 돌아서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뭐하지? 생각 중인가? 화나셨나? 그럴 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자, 다시 해볼까? 이 지금 촬영한 시점에서 이제 저희 1학기 마무리까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니까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괜히 이 질문을 괜히 준비했나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하신 거는 시드니 가시면 오페라 하우스 가실 거죠. 네. 거기서 멋진 사진 하나 찍어 오시고요. 네. 캥거루와 키스하는 장면 한 번만 찍어 오시면 안 될까요? 캥거루가요. 네. 진짜 난폭하고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네, 한번 노력해보고 뭐 그거 찍다가 못 돌아오면 네. 영상을 증거 삼아서 꼭 보험금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